네, 안녕하십니까. 깐사클럽 강준호입니다. 전일 증시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수는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적으로 업종별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외인들의 매수와 매도 역시 크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점차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그동안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수혜를 봤던 강세를 보였던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서 이 업종별 차별화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을 강하게 뽑아주느냐 안 뽑아주느냐는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한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그 전망이 드는다. 삼성전자를 중심한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인다가 될 경우는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지수에서 더 강하게 다이렉트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마감은 이제 강보합인 2031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장중에 2040포인트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이 12조 6천억. 그래서 거래소가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이제 10조 이상을 나타내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자체로만 본다면 이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더 많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 외국인이 2,1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언택트 관련과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출회가 되었다. 이렇게 있었고 기관에서도 역시 매도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 이쪽도 매도는 비슷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마감 무렵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에서 4,700개 매수로 끝났고 투신권에서 다시금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드는다. 이 부분은 또다시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누적 매수가 다시금 8만 계약까지 증가된 그런 모습이고 베이시스는 장 마감 무렵에는 소폭 약화가 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베이시스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언택트 관련된 쪽과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그전에는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해서 거래대금이라든지 이슈 모멘텀이 많았기 때문에 자금이 쏠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좀 완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차익이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을 볼 때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1,000억대라든지 몇백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할 때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개인들이 이 물량을 소화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000억 이상을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거래소에서보다 더 많은 코스닥에서의 물량을 쏟아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역시도 이제 매도를 거래소보다 좀 더 크게 키운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킬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위를 없앨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미중 간의 이제 갈등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 증시 자체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0.34% 하락한 2,83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홍콩에 관련된 국가보안법을 29일 날 표결을 한다는데 이건 중국 내에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미증시는 이제 기술주를 중심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는 2%대의 하락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0.77% 상승했고 다우지수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2%대 강세로 다우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언택트 관련된 기술주들에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지거나 상승이 제한이 되는 반면에 그 외적인 경기 관련 쪽에서가 상승을 강하게 나타낸다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나타나다가 결국 경제 정상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경기 자체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미증시에서의 강세를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금융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활동 자체가 정상화되니까
파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 앞으로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역시도 금융주가 강세에 뛰는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다음에 철강 같은 이제 소재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에 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운송 역시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은 물류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시 기대가 된다는 부분에서 강세. 그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니까 여러 가지 의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하락을 보였다 드는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을 상향했다라는 부분에서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되었다는 부분은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다 되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 증시를 추가적인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는 여전히 좀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더 하락해서 27.6까지 떨어졌는데 실제로 변동성 지수가 30 이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이제 소폭은 차익실현에 떨어졌다 되죠.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가 소폭 강보합 정도, 그다음 원달러 환율은 1,238원까지 전일 마감보다는 약 3원 정도 올라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독일 증시 한번 볼까요? 시장에서 그동안 유럽 증시를 거의 안 보고 미 증시와 중국, 국내 이 정도만 찍고 있었는데 독일 증시를 보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그리고 IMF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유럽인데 마찬가지로 고가 대비해서 38% 정도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을 했다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길적 반등이 나온 이후로 시장에서 약 2개월에 걸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중순 이때부터 해서 이제 박스권 돌파까지 해서 어제까지가 약 12%라는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된다.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S&P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국내 코스피라든지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승을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제로 기본 마디폭이 열린다면은 닥스 지수 같은 경우가 12,2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최근 들어서 추가적인 강세 더 나왔다는 부분에서 유럽에서 추가적인 기금을 이제 제안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 국내 돈으로 1,000조 이상의 어느 정도 부양책, 재정 정책을 또 집행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우리나라, 유럽 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돈을 풀면서 경기 회복을 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거의 보합과에서 마감이 되었었고 이제 코스닥이 0.6%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되고 중형과 소형 쪽에서가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죠. 다만 이제 업종별로 가게 되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는 1% 가까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 SDI를 비롯한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IT가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상승이 0.5%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토일가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을 하건 인하를 하건 둘 다 호재성을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에서도 금융주가 강세했듯이 국내 금융도 충분히 강세했던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이라든지 자동차도 역시 지수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역시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가 된 쪽이 이제 철강과 조선기계 그리고 건설, 항공형 같은 소재와 산업재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그런다. 이제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가 되고 그 외적으로도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들어온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관련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게임 관련된 NC소프트 이들의 시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쪽에서가 차익이 떨어졌고요. 제약 역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인 내수 관련이라든지 언택트 관련은 대부분 약세를 띄었다 된다. 이제 의료 쪽에서는 환율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증시라든지 다른 데다가 다 의료 관련이 강세에 띄었다 되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정상화되니까 의료 소비가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이 역시 작용을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부품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과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좀 하락을 했고, 그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KRS 기계 장비, 이게 이제 이 안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총 비중으로 볼 때는 거의 조선이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계 장비라는 거는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경기 자체가 좋아질 때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에 따른 산업재 효과를 본다, 이런 관점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라마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이제 100척 정도의 LNG 선을 발주를 한다는 모멘텀이 또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추가적인 발주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다 정부에서도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따른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가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우려가 컸던 부분은 추가적인 발주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발주 계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됐다가 그리고 반등은 거의 다 비슷하게 기술적 반등 나왔었고, 그리고 약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실제로 돌파를 하고 지지 테스트까지 지난주에 다 마무리를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3일 동안 강세를 띄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앞전의 전체 그림에서는 채널 패턴의 하단자리 돌파 지지 상승이기 때문에 중간 마디에 왔다는 점에서 숨고르기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시는데, 실제적으로 매물이 이 라인대까지는 거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단 자리와 그리고 매물이 없는 공백 구간까지도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폭이 아직까지 한 15% 정도 더 남아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반대되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인터넷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종에는 광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에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업종 지수 자체가 이제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많이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박스권과 상가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이탈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복귀를 하고 GTS 이후에 추가로 돌파가 다이렉트로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 2018년도에 고가 라인대가 되겠죠. 이때가 이제 지수가 2600이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라인대까지 넘어갔다가 차익 실현이 일부 떨어졌다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 10주 동안 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10주간 약 33.5% 정도 현재 종가상으로 만들어진 상태인데, 10주 동안의 급락 그리고 10주 동안의 급등이 나타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도 일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간 조정 역시도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런 언택 관련된 인터넷이나 게임주가 시장에서 바로 무너진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 차익 실현이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왔다는 것과 단기 급등이 10주 동안 이어졌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6월 만기라는 시기를 우리가 앞두고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상당히 많은 누적 포지션을 취해왔었기 때문에 외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를 하려고 움직일 것이고, 기관 내에서 특히 투시라든지 그리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가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하락에 대한 베팅을 걸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6월 만기를 앞두고는 쇼커버링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올려버리면 시장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1,500억 가까운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외인들은 전일 2,000억대의 매도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1,500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지 LG전자 같은 가전, 그리고 철강,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건설 쪽에서가 동반 매수가 역시 강하게 들어왔는데,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 이런 쪽도 역시 강세에 뛰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철강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나서 일부 종목별로 역시
매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2천억 이상의 대규모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는 부분인데 삼성 SDI가 2천억 정도 매도, 세트리 헬스케어는 뭐 블록딜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네이버 역시도 500억, 그리고 LG화학이 300억.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 역시도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2차 전지와 그리고 인터넷 이런 쪽에서만 매도 자체가 거의 4천억 정도가 출하가 됐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이어졌지만 실제로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한 매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다 한 쪽에서가 매도였던 겁니다. 반면에 매수가 들어왔다가 된 쪽은 경기에 관련된 쪽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차별화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도 보도록 하죠. 기관에서는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은행 관련해서가 이제 이번 주 수급이 꾸준히 기관에서 들어온다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바닥 시그널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과 이제 금통이라는 모멘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선에 대해서가 역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역시 동반 매수가 어제 들어왔다 되죠. 그다음에 포스코도 동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 같은 은행 역시 비슷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IT 가전 LG전자 역시도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매도했다가 된 쪽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가 기관에서의 차익 물량이 떨어졌다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삼성 SDI라든지 역시 동반 매도가 일진 머티리얼즈 나타난 모습. 그리고 이제 제약 쪽에서는 세트리온 역시 삼성 바이오까지 매도가 나왔고 게임에서 NC소프트 매도가 나오는 모습 동일했죠.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된 쪽에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차익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서비스 업종을 설명해 드릴 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윗자리에서 대규모의 거래가 많이 실렸다가 되면 나중에 그 자리대를 위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밑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매물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이제 방향을 다시금 잡고 갑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2,000포인트를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중심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빠질 자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어떤 모멘텀을 언제 들어올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강세일 때 그럼 2,050을 넘어갈 때의 힘을 보여줄 거냐 2,100을 넘어갈 때의 힘을 보여줄 거냐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매물이 많은 자리가 48,000원에서 55,000원까지입니다. 근데 이 매물대를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를 대부분 했다가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락 추세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왔는데 거래량 역시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더군다나 전일 미국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전망 자체를 상향했다가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 역시도 국내 증시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에 뜰 수 있는 배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마디를 돌파하게 될 경우 52,000에서 54,000원까지가 열린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54,000원까지 올라간다 되면 약 8% 정도의 상승폭이 열려있다 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둘이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열린다 하더라도 실제 지수를 3% 이상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지수가 2,100포인트를 넘어간 것과 사실 어렵지 않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대로 전망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스권이라는 자리대를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길게는 하반기 초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이는데 박스권 하단이 1978포인트인데 이 자리대는 쉽게 내려오지도 않고 내려온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단 자리 2,240이라는 자리대는 다이렉트까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 우선은 추세 라인과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2,100포인트 전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
때까지는 시장에서 다이렉트도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라인들을 많이 돌파할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 자체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2180포인트 이런 자리도 가능하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지수도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인데 대형 지수는 이제 추세 라인대가 윗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가 열려 있다는데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대형 지수를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세란 부분이 나타날 경우 역시 박스권 상단도 가능하다가 될 것이고 중간 마디 돌파도 어렵지 않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는 워낙에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동안 못 움직였을 때 언택트 관련이 움직이고 경기 관련이 빠졌었는데 경기 관련과 언택트가 지금 서로 약간 바뀌는 과정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다가 될 경우는 지수는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망 자체는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상단 자리 2030이라는 자리대를 이제 수정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것들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증권 모멘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상승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영업이익 개선 자체가 자동차나 조선, OEM 관련된 의료업종, 그리고 IT, 가전 다 수혜를 본다는데 대부분이 다 한 번씩 다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정도가 아직까지 상승이 좀 약하다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중동 라마단 기간 종료했다는 거는 조선과 건설 모멘텀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건설도 이제 뭐 GS 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20%가 넘어간 상승 보여주긴 했는데 여전히 좋다가 될 것 같고 슈커브링도 역시 종목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인데 증권 업종이 여전히 좋다라는 관점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는 사실 크게 시장에서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